세계인들의 축제인가, 절도범들의 축제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파리올림픽을 조명한 기사 제목입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은 절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출신의 스포츠 심리학자 마리아 코스타입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41세가 되는 이 나이까지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 올렸다 보니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2024년 파리올림픽에 자문위원으로 초청받게 되었어요. 제 전문 분야는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케어하고 경기력 향상을 돕는 심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상담해왔고 어떻게 해야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따라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경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죠. 이번에 한국 양궁팀이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은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40년 동안 올림픽 정상을 지켰는데 놀라운 건 양궁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40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까지 한국 외에 여자 양궁 단체전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남자 양궁 단체전도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 여자 양궁처럼 10연패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3연패의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2연패도 놀라운 기록인데 3연패라니, 그리고 남자 선수들의 텐텐텐 기록을 볼 때는 제 마음이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로서 양궁이나 사격 같은 경기일수록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양궁을 한국이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체 한국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공기소총 10m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한국의 반효진 선수의 소식을 듣고는 한국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 한국 선수들의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올림픽 대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과 스태프들, 관중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야기할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호감과 애정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출신이다 보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파리에 오니 각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과 단체들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남미 계통의 문화가 익숙하니 남미 문화 부스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부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열적이고 신나는 남미 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에 솔직히 남미 문화 부스가 없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미 부스는 없는데 아시아와 북미 부스는 차고 넘쳤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늘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미 다음으로 익숙한 북미, 미국, 캐나다 부스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부스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미국 기념품들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고 티셔츠에 물감을 염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잖아요. 물론 역사가 긴 건 아니지만 세계의 트렌드와 문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부스에 파리만 날리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사람들이 각국의 문화 체험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부스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인기인 곳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저 많은 인파를 헤치고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자리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많던 인파들이 순식간에 흩어져서 하나의 원을 만들더라고요. 곧이어 어디선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듣는 노래 같은데 좋더라고요. 솔직히 41살인 제가 요즘 친구들 노래를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미 쪽에서 유행한다는 노래들은 죄다 선정적인 내용이고 노래 자체도 별로라서 저희 아이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의 노래는 달랐어요. 억지로 섹시한 척하지도 않고 작은 체구의 어린 여자친구들인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것이 케이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애가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일단 어린애들이 듣는 노래는 별로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들어보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케이팝이라는 걸 듣고 나니 와, 이런 노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41살이라는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이 듣는 노래에 흥겨워하면 품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신나기는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노부부도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올림픽이라는 행사에서 나이,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케이팝이라니. 여기에 온 걸 후회할 정도로 개막식 때부터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던 올림픽이었는데 누가 진행한 건지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다니며 한국의 문화체험 부스를 주의 깊게 봐왔는데 정말 언제나 북적거리는 곳은 한국의 문화체험 부스였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양한 체험들도 많이 준비해뒀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의 전통 의복 체험이었는데 브라질 전통 의복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옷들이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열대우림이 많은 만큼 전통 의상이라고 하면 열대우림에 사는 부족들의 옷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놓기가 좀 그렇죠.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시원함, 활동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어요. 디자인과 컬러 모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어보지는 못했지만 뭘로 옷을 입는지 물어봤는데요. 못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니 무척 가벼우면서도 시원한 게 이것만 입고 다니면 이 무더운 파리 올림픽 기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스 진행하는 한국인들 모두 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편해 보이더라고요.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파리는 더위와의 전쟁 중이에요. 친환경 올림픽이랍시고 에어컨 가동을 안 해서 선수들, 관계자들, 봉사자들 모두 더위에 고통받고 있죠. 얼마 전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선수 한 명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보안 때문에 버스 창문까지 테이프로 막아놔서 창문도 못 열다 보니 버스 안의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이렇다 보니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포츠 브랜드라 하더라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에서 온 저도 익숙해지지 않는 더위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의 모시옷이 더더욱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는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게 수백 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더울 줄 알았더라면 모시옷을 많이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걸 그랬어요. 저였으면 이 기회를 노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봉사자들은 이걸 무료로 나눠주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목에 두르는 것처럼 생긴 무언가를 주었는데요. 이건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목 뒤에 두르면 오랫동안 시원함이 유지될 거예요. 저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수건을 차갑게 만들어 목에 두르고 다녔는데 워낙 덥다 보니 밖에 나오면 5분도 안 돼서 수건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봉사자가 준 쿨링 제품은 1시간이 지나도 시원함이 계속됐어요. 이런 제품은 대체 어디서 알고 가져오는 건지. 아마 한국인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을 텐데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국 관계자들이 봉사자들에게도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는 걸 보자 한국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케어풀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고용한 IOC에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할 계획을 세우게 됐을 정도로 한국의 케어풀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심리 전문가는 심리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더위와 열악한 식단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심리 상태가 좋아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케어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죠.
케어풀 프로젝트는 단순히 선수들의 심리 상태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선수들의 모든 면을 케어하는 것이었죠.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서 선수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24시간 동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처도 느리고요. 그런데 한국은 왜인지 다른 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건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니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상담을 하고 선수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라면 24시간 대기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감탄하게 된 게 더위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과 시트를 제공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 전에 이미 에어컨 이슈와 식단 이슈를 파악해서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통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더위 문제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영양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처럼 미리 현지에 와서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206개국에서 참가했던 각 나라의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까지 한국의 이런 선수 관리 시스템에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하고 사실 난리였습니다. 사실 사전에 미리 결국 방법을 미리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실제로 현재 에어컨과 식단 사태로 인해 벌어진 문제는 각국의 언론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개최국인 파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케어풀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마치면 IOC에 한국의 케어풀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고 브라질로 돌아가서도 이 방법을 착안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식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건 밥이에요. 조금 부끄러워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진짜 한국 올림픽 선수단이 밥 먹는 거 보면 옆에 달려가서 한 입만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연히 한국 올림픽 선수단 관계자분과 스포츠 심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한식을 잘 몰라서 함께 밥을 먹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절하려고 했었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한 채식주의 식단의 환멸을 느껴서 올림픽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에 불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었죠.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해서 고기 하나 없는 식단을 주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채식도 하던 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채식은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려다 보니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파리 전체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입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5,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음식이 한 끼에 30,000원씩 돼버리니까 어디를 가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IOC 자문위원으로 온 거라 어느 정도 여유롭게 식비가 나오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한국 선수단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커다란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데 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일단 저는 쌀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무조건 밥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먹은 음식들은 오징어 볶음, 만두 튀김, 표고버섯 무침, 메추리알 조림, 안심 볶음이었어요. 그냥 척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건강한 식단은 색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선수단 식당에는 알록달록한 색의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고 선수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덜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더 가져다가 먹을 수 있었죠. 채식주의 식단의 문제를 제기한 몇몇 나라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지 않아요. 국가 사정이 별로 안 좋다거나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올림픽 관계자들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올림픽 주최국도 신경 안 쓰는 걸 말이죠.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와 함께 대화를 하던 한국인 관계자들이 말하길 한국식 식단은 단순히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 선수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 익숙해진 뒤에 경기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에서 넘어와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적응할 시간도 없이 경기에 임하는데 이렇게 몸에 익숙한 음식이라도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였죠. 저는 한국 선수단이 대체 어디까지 앞을 내다보고 있는지 감히 예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안에 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파리에 와 있었는데 그동안의 기간을 다 합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 음식? 물론 맛있죠. 그런데 엄청 유명하다는 식당들은 어떻게든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음식에 공도 안 들이고 손님을 받는 데만 집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프랑스 손님들은 계속 올 사람들이니 잘 챙겨주더군요. 제가 프랑스어도 못하고 누가 봐도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 음식도 대충 하고 응대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 같은 건 없었어요. 채식주의 식당과 사기꾼들이 득실대는 식당, 이 둘 중 그나마 식당이 나아서 나가 먹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 선수단 캠프에서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뿐인데 그동안의 서러움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다양한 반찬이 마음에 들었어요. 브라질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메인 요리 하나만 먹고 곁들이는 음식으로는 샐러드나 빵을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식 반찬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밥과 잘 어울리는 맛들이었어요.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수많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가요? 게다가 이 식단은 매 끼니 바뀌더라고요. 하루 동안의 식단을 짜놓고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다르기까지 했고 말이죠. 재료 수급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오직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영양사와 요리사들이 대거 출동했다는 점에서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러나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왔음에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나라의 지원이 없는 국가의 선수들은 억지로 채식주의 식단을 먹거나 돈을 아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정이 안 좋으면 고기 한 점 없는 식단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력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대국이고 풍요로운 나라이다 보니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우리 브라질 선수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럽기도 했죠. 이날 이후로 한국 선수들과는 큰 접점이 없었는데 며칠 전 올림픽 선수촌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바로 절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라커룸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계와 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시계의 금액이 4만 유로고 반지는 1만 유로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 총 7,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주최 측에서 쉬쉬해서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계와 반지를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할 선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라커룸에서 환복을 하고 라커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니 이건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절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커룸이다 보니 CCTV도 없고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올림픽 기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 남자 럭비 대표팀도 선수촌에서 결혼 반지와 목걸이, 현금 등 449만 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호주 하키 대표팀 코치는 선수촌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134만 원 상당이 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올림픽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면서 보니 그 사이에 절도 사건이 더 늘었더라고요. 벨기에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누군가 밤사이 창문을 깨고 자전거 가방을 가져간 일도 있었어요.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어딜 가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IOC 자문위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도 신분증을 요구하죠. 그런데도 이런 구멍이 생기다니 절도 올림픽이라는 오명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도 올림픽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 브라질 축구 대표팀 감독이나 일본 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자쿠 감독이었어요. 선수촌 내에서는 아니고 프랑스 파리 택시 안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건데 가방 안에 고급 시계와 현금 등이 들어있었고 그 피해액이 무려 7억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브라질도 치안 면에서는 꽝이에요. 그래도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자쿠 감독을 욕하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귀중품을 가지고 왜 택시를 타? 라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두고 내린 거니 잃어버려도 할 말 없지. 그 택시기사 땡 잡았네. 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바로 한국인들은 이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죠. 그게 왜 자쿠 감독 탓이죠? 그 사람이 두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경은 생각 안 하나요? 택시 탈 때 시계를 가지고 택시를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쿠 감독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웃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인들이 보인 모습에 많은 외신 기자들이나 해외 각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들을 한국인들은 모두 지닐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안내데스크로 가는 한국인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물건을 가져다 주고 돌아가길래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남다른 무언가를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안내데스크로 가서 한국인이 주고 간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었어요. 직원들은 아주 당황한 상태였어요. 저희는 분실물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한국인이 주고 간 분실물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게 세계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물건을 되돌려주면 분명히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올림픽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거다라고 말하자 그래도 내가 갖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올림픽을 마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분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이번에는 물건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멘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선수의 경기가 끝났을 때 저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까이에 있던 한국인들이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일행이라도 찾는 건가 싶어 지켜보는데 미국 국기를 들고 오는 중년 여성을 보자마자 한국인들이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가방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자 가방을 들고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방 주인이시죠?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년 여성도 놀랐지만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 가방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라고 가방을 지켜주죠. 날씨가 선선한 것도 아니고 태양이 강한 땡볕이었는데 말이죠. 저희가 이걸 다른 데에 맡겨두면 혹시 못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로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거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관객들에게 가서 안내데스크에서 본 것과 지금 본 것들에 대해 물었어요. 저기 혹시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양심적인가요? 한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자 그 한국인 관객들은 네, 그럼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만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 역시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끝을 맺기도 전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도둑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꽂아두면 안 된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분실물 보관소가 없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여기는 물건 주인을 찾아준다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딜 가든 분실물 센터가 있고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오지 못할까봐 인터넷에 올려서 분실 물품과 보관 장소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버스에서 현금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걸 전해주려고 목적지가 아닌데도 내려서 쫓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말을 듣고 유토피아에서나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스포츠 정신은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하고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고 배려심 넘치며 양심적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실제로 파리올림픽 현지에서는 이런 한국인들의 도덕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들과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올림픽 어디를 가도 한국의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국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축제인 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한국의 음식이 늘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영양가 높은 식단과 한국의 선수 관리 시스템은 모든 해외 국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왔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로부터 극찬에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이 제게 또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가 되네요. 서구적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옳다고 생각했던 제 인식을 확 바꿔준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고 싶네요. 그러려면 좀 친해져야겠죠? 어떻게 하면 한국인 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올림픽 기간 되시고 한국 선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갔던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관계자들 모두 응원하고 저도 남은 올림픽 기간 IOC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인 분들이 전 세계 축제인 파리올림픽 현지에서 국위 선양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